안녕하세요. 더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염증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염증이라 하면 코가 붓거나 붉어지거나 농이 나오거나 하는 이런 염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대부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대 여성분인데 2년 전에 이제 기직늑과 귀연골, 그 다음에 실리콘을 사용을 했고, 매부리를 없애는 수술과 절골술을 시행하였고, 콧볼 수술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징적으로 염증 증상을 느꼈던 건 아니고 화려하고 좀 슬림한 느낌의 코 수술을 원한다 해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특별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염증을 캐치할 만한 그런 소견은 없었습니다. CT를 찍어 봤는데요. 보형물이란 것이 뼈에 알맞게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뼈와 보형물 사이가 떠 있는, 이거는 이제 보형물이 모양이 맞지 않게 들어갔거나, 매부리 부분은 붙어 있는데 뒤쪽 부분은 떠 있는 그런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직늑이 있다고 판단될 만한 CT 소견은 눈에 관찰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직늑의 느낌을 손끝에서 만져졌기 때문에 이 기직늑을 자가늑으로 바꾸고 이제 보형물 떠 있는 부분을 안착을 시키고 흉사를 제거하고 보크 교정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비주를 좀 빼주고 재절골을 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 수술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을 보면 컬처를 시행했어요. 컬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세균 배양입니다. 혹시 이 안에 균이 자라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염증 조직 안에 면봉을 넣어서 이제 검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염증이 있었다면 혹시 균이 자랐는지 판단해서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컬처를 시행을 하였고, 염증 조직이 포함된 피막 조직을 제거를 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간색의 선홍빛의 조직은 아니고 보랏빛이 나면서 약간 회색빛이 나는 그런 조직들이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었고, 보형물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는 농이 어느 정도 묻어있는 소견을 수술하면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는 기직늑이 맞았는데 대부분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기직늑마저도 주변 조직에 이제 염증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고 늑연골을 사용해 가지고 지지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기연골을 덮고, 코가 구축되어 올라가지 않도록 뒤쪽에서 코끝 연골을 밀어주는 이식을 귀연골로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콧대 뼈는 좀 더 다듬고, 코끝에 있던 염증 조직 외에 연골을 덮고 있는 흉살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묶어서 코끝이 오똑해 보이도록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절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콧볼 축소를 시행을 같이 한 상태고, 콧대 쪽에는 서지폼 보형물을 5mm 정도 사용해가지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의 사진을 정면에서 봤을 때 뭉툭하고 넓었던 코 모양이 이제 입체감을 가지는 코끝 모양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콧대 자체도 이전에 뭉툭하게 넓게 퍼져 있어서 입체감이 거의 없었는데, 절골을 시행하고 둘러싸고 있던 염증 조직까지 깔끔하게 제거가 되면서 콧대가 훨씬 더 정면에서 입체감 있게 비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봐서도 이 삼각형 모양이 넓은 삼각형이 아닌 좁고 얄쌍한 느낌의 삼각형 모양으로 변화되었고, 콧볼 쳐져 있던 콧볼이 올라가면서 비주가 조금 더 나와 보이고, 코끝 자체는 이제 콧대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서 측면에서 비율상 코끝이 가장 오똑해 보이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수술이 진행되었고, 그 후에는 특별히 염증의 증상은 없이 회복이 잘 되고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경과 볼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이었습니다.